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내 앞집에 있었다. 나는 올해 53입니다. 지금껏 내 인생이 특별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늘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43세 이혼녀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남들은 쉽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점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이혼한 여자가 다시 시작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허기진 마음을 꼭 끌어안고 자야 했습니다. 기댈 사람도 말 한마디 편하게 나눌 사람도 없던 그 시절. 나는 참 조용히 버텼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하루하루 쌓아 올린 10년.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전세가 아닌 내 이름이 적힌 집. 남 눈치 안 보고 내 시간대로 살아도 되는 공간. 작은 평수였지만 내게는 꿈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벅찬 감정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이었죠. 난 12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등 뒤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하다는 말,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리고 그 이름조차 오랜 시간 입 밖에 낸 적 없던 사람. 내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설마 했어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10년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남보다 먼 사이인데 그가 어떻게 여기에? 하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가?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기만 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세상 참 좁네.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정쩡한 미소로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앞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번호를 보고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 바로 맞은편. 현관문 하나만 사이에 둔 거리. 그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각자 흘러간 삶이 이렇게 다시 엇갈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무서웠어요.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이제야 겨우 평온해진 삶이 뒤틀릴까봐. 그 후 며칠간은 정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밖을 안 나갔고 복도에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 꼭 그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더군요. 남자의 뒷모습. 벌써 눈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죠. 말없이 웃고 있는 얼굴. 아마 그 사람의 새 아내겠죠. 나는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그의 시선이, 그리고 그의 아내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뒤따라오던 내 남자친구. 정확히 말하면 최근 알게 된 지인 남성과 함께 타게 된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인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옆에 남자도 고개를 숙였고요. 단 1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열릴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1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먼저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를 때렸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축 늘어져 바닥에 닿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할까요? 우린 남남이 되었는데, 이제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저 사람의 눈빛이 아직도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날 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기침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기침 소리. 10년을 떨어져 살아도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게 됐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 바보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더군요. 웃기죠. 10년 전에 서로 지긋지긋하다며 헤어졌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기침 소리,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했던 짧은 인사.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의 그 어조.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서 있던 여자. 이상하죠. 그 여자에게 질투를 느낀 것도 아니었고, 미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웃는 모습을 그 여자도 보는구나. 그의 웃음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실감했을 뿐입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 이유도 자격도 없는 눈물이지만 그건 이미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내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나는 자꾸만 창가로 시선을 두게 됐고 그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도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 그와 딱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옆에는 아내도 없었고 나도 혼자였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이 동네 괜찮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응, 생각보다 조용해서 좋아. 그러자 그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런 분위기 좋아했지?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 곳.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몇 마디의 대화, 윤빛, 그리고 어색한 미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할 만큼 그 사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밤마다 떠올랐어요.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던 순간, TV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던 밤들, 그리고 싸우고 소리치고 등을 돌렸던 날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밤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잊지 못했던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요? 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조금 더 젊은 아내의 밝은 목소리,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맞은편 베란다에서 그 사람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 분간 조용히 마주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너 아직도 담배 피우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도 여전하네. 그때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미소였어요. 마치 우리 둘 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사실은 그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고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애잔하게 느껴질까요? 왜 그의 뒷모습이 이제는 다시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놓지 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낯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약간 탄 냄새. 거실 조명을 켜보니 전등이 깜빡거리더군요. 부엌 조리대 쪽은 아예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멀티탭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차단기를 내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근처 전기수리 업체를 검색하려던 그 순간 배터리도 1% 남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대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괜스레 두려웠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동네 수리 업체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도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죠. 집 전기가 이상해. 전등도 깜빡거리고 부엌 쪽은 아예 안 켜져. 어쩌면 차단기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줄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부탁해도 될까? 하지만 상황이 급했고 무엇보다 어쩌면 나는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없이 나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어둠 속에서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천장의 전등을 살폈고 싱크대 아래에 있는 차단함을 열어 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접촉이 불안정한 것 같아. 임시로 고쳐놓을게. 내일 전기공사 업체 부를까? 나는 그가 손으로 차단기를 만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손. 예전에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갔을 때 침대 위에 올라가 나사를 조이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손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꼼꼼했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가 흘러내렸고 내게 익숙한 팔뚝에 흉터 하나가 보였습니다. 예전 그가 자전거 사고로 다쳤던 흔적.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계산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내 몸이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조용히 안았습니다. 숨소리가 우리 둘 다 멈췄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내 품 안에 따뜻한 체온이 10년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착각 속에서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안겼습니다. 그는 말없이 조용히 몸을 돌렸고 나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밤, 그 짧은 순간의 포옹 속에서 우리는 10년의 시간을 되갚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 고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기로 그가 내 집에 들어왔던 그날 이후 우리는 말 그대로 서로에게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무심한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현관문 앞에서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남은 죄책감조차 이젠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뜨겁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둘 다 이게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10년 전에는 미처 몰랐던 진심을 이제 와서야 찾은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전 남편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고 밝은 아내와 함께.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는 때로는 점심시간에도, 때로는 주말 새벽에도 내 집에 왔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항상 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놓쳤던 사람, 이제 와서 다시 붙잡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변명하며 나는 점점 더 깊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밤마다 내 방벽에 어른거렸고 침대 시트엔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외쳤습니다. 이제 그 여자랑 끝내. 그냥 나랑 살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는 끝까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내 집으로 걸어오는 그 발걸음이 이미 나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고 그의 옷장엔 두 여자의 향기가 섞여 있었고 그의 핸드폰엔 나와 그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어떤 도덕도, 그 어떤 책임감도 뛰어넘어버린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불륜이다. 주한짓이다. 한심하다. 그 모든 말들을 나는 마음속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품에 안긴 밤만큼은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품은 너무 따뜻했고, 그 눈빛은 너무 진했고, 그 입맞춤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오늘 밤 그가 올지 안 올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이미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나도, 그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오늘도 내게 왔어. 말없이 나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지금도 사랑이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